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19년 12월 8일 저녁 9시 25분입니다. 본 영상은 시크릿 경제연구소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VIP 체험방에 계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즉 반토막 계좌 난 우리 주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2월 2주차 주간 증시 일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크릿 경제연구소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맨 첫 번째 시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상징하는 로고와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 유튜브 주소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요, 네, 시크릿 경제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로 바로 접속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 접속해 주시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이 회사 소개 영상입니다. 이 회사 소개 영상에는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대표하는 대표 수석 애널 3명과 그리고 시크릿 경제연구소의 대표인 영웅 전차남의 운영 이념이라든지 리딩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는요. 아직도 시크릿 경제연구소가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시크릿 경제연구소 회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접속해 주셔서 회사 소개 영상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일정을 확인할 거냐, 즉 12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켄드 뉴스입니다. 먼저 주간 증시 일정을 확인하기 전에 대체 12월 6일과 12월 7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북한에서 동창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ICBM으로 추측이 되는 어떤 실험체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우리 북한의 지위가 달라졌다 하면서 미국의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협상에서 이 북한 쪽에서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무리수를 또 두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 이슈, 한미 방위비 협상 평행선,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도 내년부터 세금 부과한다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통과할까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재검토 끝에 결론은 김진표 총리로 내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한 것 같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원 민통선 남쪽에서 대지열병 감염 멧돼지 확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이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였죠. 북한 서해 발사장, 즉 동창리에서 미국의 체육 통첩이란 이슈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란 말인데요. 신형 엔진 시험을 진행한 듯합니다. 자, 이 기사가 되게 많은데 기사 속에 글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하신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ICBM 발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죠. 왜? 다음 이제 트럼프의 재선, 즉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 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 공화당 쪽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북미 협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북한은 조금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북한의 북미 협상에 있어서 자국이 조금 더 유리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내용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ICBM이나 위성 발사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면은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까지 얘기한 이유가 이 시험이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 기술까지 보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9월에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을 영구 폐기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구 폐기는커녕 이번에 여기서 발사했다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작년에 지난 시간에 남북이 서로 합의했던 부분이 서로 좀 무색해졌다. 라는 좀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한미 방위비 협상 평행선.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3일 동안 이틀 동안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열렸는데 협상은 16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타협점을 못 찾았다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 사이에선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 23일이었나요? 네, 지난달 23일 22일이었죠. 네, 22일 한국과 일본이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을 했었습니다. 즉 한국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지소미아를 연장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한미 방위비 이슈가 좀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관련주였던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이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가스, 페코, 포메탈, 한일단조, 우진, 하나시스템, 평화산업, 강림, LG넥스원 등등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슈와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 평행선 이슈가 있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뉴스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즉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암호화폐 자산들도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산들도 보유하고 있으면요. 2020년부터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낼 전망이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내일부터 하락 나오겠죠. 자, 관련 종목으로는 우리기술투자와 SCI 평가정보, 비덴트, 옴니텔, 그리고 얼마 전에 암호화폐 메신저인 실을 개발한 팍스넷, 그리고 한일진공 등이 있습니다. 진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 뉴스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통과할까?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추미애 장관 관련주였습니다. 추 장관 후보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 청문회를 통과해야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확정이 되죠. 8일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한 거고요. 추 장관 후보자는 오늘 9일부터, 즉 내일부터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서 근무할 예정이고 이제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받았던 것처럼 이 청문회를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 관련 종목으로는 계양전기와 계양전기 우선주, 재룡전기, 재룡산업, 모헨즈,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대원전선 등이 있는데 이 청문회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때 조국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하천기계 등이 이 청문회 일정 동안에 계속 시장에서 급등락하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그 일정 기간에도 다시 한번 이 관련주들인 계양전기와 재룡전기 그리고 정책주인 모헨즈 등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한번 다시 이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우리 이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도 이 관련주들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재검토 끝에 차기 총리 김진표 의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의원으로
네, 내정이 된 것처럼요. 이제 차기 총리도 이제 내정을 해야죠. 이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에 네, 정부에서 이제 내각으로 임명을 할 것 같다라는 네, 뉴스가 이번 주말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네, 김진표 카드에 대한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에 숙고 시간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결론은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되면은 이 관련 종목들인 한국 패키지나 해성산업 그리고 대륙제관 등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모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2월 9일 주간 증시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IBKS 12호 스펙주, 즉 스펙주가 내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12월 6일이었나요? 네, 우리 12월 6일에 우리 체험방 회원님들께서 먹은 것처럼요. 리맥스였나요? 리릭스였나요? 우리 한번 신규 상장주로 크게 먹은 적이 있었죠? 네, 시가 진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스펙주잖아요. 시가 진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신규주는 네, 개장 이후 10분 사이에 마이너스 8% 하락 시에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유효합니다. 네, 제일 안전하면서도 제일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재롱전기라든지 계양전기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눌림목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테크놀로지 감자 및 주식 분할을 위한 거래 정지가 내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네, 괜히 이런 종목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DMR 머티리얼즈 글로스 퍼랩스로 상호 변경해서 내일 상장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매수하지 마세요. 네. GMR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과거 리소시즈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역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내일 매매할 종목들 많으니까는 굳이 이런 위험한 바른 테크놀로지라든지 GMR 머티리얼즈라든지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상장한 종목들로 보면은 제테마, G3BNT, 다원시스, 현진소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12월 10일 증시 일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주로는 알파홀딩스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이 간계사 온코색이라는 회사가 삼중 음성 유방암 인상 초기 데이터 발표 예정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는 알파홀딩스가 있었고 알파홀딩스가 상승 나온 이유를 보니까는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간계사 온코색의 삼중 음성 유방암 인상 초기 데이터 요 이슈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즉 12월 6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12월 10일에서 14일 눌림 나오더라도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게요. 태웅로직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 예정에 있는데요. 공모가 4,500원이라 합니다. 역시나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가에 진입하는 건 정말 멍청한 행동입니다. 네, 시가 진입하지 마시고요. 개장 이후에 10분 사이 동안, 즉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마이너스 8% 하락 이상 시에 진입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먹을 때도 제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가 신규 상장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실시간으로 만약에 신규 상장주 매매를 원한다 하시면은 이거는 우리 뭐 VIP 방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VIP 방 리딩 사인에 맞춰서 신규 상장주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리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캠이라는 회사는 REP라는 회사로 REP라고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해서 상장한다고 합니다. 역시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이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싫어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리캠, 그리고 신스타임즈, 그리고
뭐 국일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언제 횡령배임 떠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자, 네 번째 이슈 볼게요. 그리고 EU에서 안보리, EU 안보리에서 뭐 10월 북한 인권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때 뭐 관련주를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한번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관련주인 엘컴텍, 정산해강이라든지요, 또는 품절주로 분리가 되는 뭐 양지사라든지 신라섬유 등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희귀광물 관련주도 괜찮죠.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요. 남북경합주는 매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거래 정지 후에 12월 10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 진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개장 이후 10분 사이에 마이너스 8% 하락시에 매수하시면 크게 먹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대응이 안 된다. 매매하고 이 신규주 매매하는 게 쉽지 않다 하시는 분은 VIP 반에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체험방 회원님들도 난 신규주 매매하는 게 쉽지 않다 하시면은 VIP방 입장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1일 주간 증시 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2월 11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날입니다. 즉 12월 12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보통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당일과 전날은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즉 거래대금이 평소 때보다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강 후약의 오전장이 강세, 오후장이 약세의 시장을 보여주는 전강 후약의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전장에만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아람코가 사우디 타다울 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입니다. 아람코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 소유의 석유회사인데요. 관련주로는 수소차 관련주와 그리고 탄소 섬유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크게 시장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두 종목을 꼽았는데요. 동아화성과 에코바이오입니다. 이 두 종목은 눌림목 나올 때 매수 유효 가능합니다. 기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나올 때 매수 유효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하 컴백 예정이 있는데요. 이 부하 컴백 관련주는 뭐 소리바다, SM, 인터파크 등이 있으나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만 해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좀 많은데, 자, 이번에 12월 11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JLK 인스펙션이란 종목입니다. 공모가는 9,000원이고요. 역시나 시가 진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개장 이후 10분 사이 마이너스 8% 하락 시에 매수 유효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상장 이슈로는 WLD 컴퍼니, 그리고 클래시스, 에스모, 솔트웍스, 테라진 이텍스, 우리기술 등 자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 12월 12일 증시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당일이죠.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평소 때보다도 현저히 크게 줄어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오전장에만 매매하고 오후장에는 매매를 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12.12 쌍12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면세점과 화장품 관련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일에 매수하는 것보다도 12월 11일이나 12월 10일 정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눌림 나올 때요. 그리고 김진태 차기 총리 후보 발표 예상이 일정이 있는데요. 김진태 관련주는 한국 패키지, 대륙제간, 해성산업 등이 있는데 역시나 그 일정 전에 관련주 눌림 나올 때, 하락 나올 때 매수 유효 가능합니다. 나는 실시간으로 이런 주간 증시 일정 영상만 보고도 매매하는 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VIP방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면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자, 12월 13일 증시 일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제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요.
관련주는 4차 산업 관련주로 블록체인 관련주와 인공지능 관련주가 눌림 나올 때 매수 유효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관련주 중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고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오픈베이스와 줌 인터넷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150과 KRX 300 네, 지수 편출입 정기 변경일 일정이 있는데 이때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입되는 종목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종목 확인하고 편입되는 종목은 당일 일정이 오기 전, 네, 하락 나올 때, 즉 눌림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좀 크게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 150 지수 편입되는 종목과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편출되는 종목 그리고 KRX 300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 이번 주 성공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시크릿 경제연구소 영웅 전차남 무료 체험방 입장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검색해 주시면은 아까 첫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합니다. 무료 종목 분석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요. 여기서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 주시면은 무료 체험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VIP 체험방 회원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12월 2주차 주간 증시 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자료를 만드는 데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큰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천천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